자, 이번에는 학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기도 하고 어려워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한 시간표, 학습 계획을 어떻게 짜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설명하려고 하면 끝없이 길어질 수도 있고 짧게 하면 짧게 할 수도 있지만 기존 수업 시간을 활용해서 설명하자고 하니 좀 어떤 학생들한테는 안내가 되는 것 같고 어떤 학생들한테는 설명이 조금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잘 모르는 학생들은 안내받을 수 있도록 하는 목적에 있습니다. 자, 일단 칠판에 제가 미리 설명을 하려고 빨리 끝내려고 여러 가지를 써놨습니다. 일단 이 계획을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 친구들이 어떤 식으로 지금 계획을 짜서 공부를 하고 있는지부터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되게 학생들한테 물어보면은 그냥 숙제 나오는 대로 해요. 이게 일단 가장 많습니다. 뭐 영어학원 다니면 영어학원에서 숙제가 나온다. 뭐 수학학원에서 나온다. 국어학원에서 나온다. 그러면 이게 시간이 돌다가 보면 일주일 간격으로 돌기 때문에 돌다가 보면은 나 지금 수학 가야 돼? 그러면 오늘 수학 공부 빨리 숙제하고 가. 뭐 내일 영어 가야 돼? 그러면 오늘 빨리 영어 단어 외워. 약간 이런 식이죠. 그러다 보니까 본인의 계획으로 움직이기보다는 학교나 학원에서 과제를 내주는 대로 그냥 순서대로 진행을 하는 이런 학생들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난 그렇게 하지 않아요, 선생님. 저는 계획을 좀 짜서 합니다. 라고 하는 학생들 중에서는 어떤 식으로 많이 하냐면 이쪽에 좀 공간이 있으니까 써보겠습니다. 뭐 월요일 1번 영단어 100개 2번 수학 5장 자 3번 국어 모고 1회 모의고사 1회 뭐 이런 식으로 계획을 짜서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이것도 계획이라고 보기엔 조금 어렵죠. 공부를 하다가 오늘은 영어 단어 끌리니까 이것부터 해야 되겠다 열심히 외워요. 그 다음에 이게 끝나면 난 뭐 할까? 수학 할까? 국어 할까? 오늘은 왠지 수학할 기분이 아니야. 그러면 국어를 합니다. 그리고 수학을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학원을 한번 다녀오니까 숙제가 늘었어. 이거부터 해야 될 것 같아. 그럼 이거 잠깐 밀어놓습니다. 그러면 이건 어디로 갑니까? 화요일로 갑니다. 그럼 화요일은 원래 노는 것이냐? 화요일도 할 게 있을 거예요. 뭐 그걸 미리 적어 놓은 학생들도 있을 것이고 뭐 적어 놨다면 이제 한 4번쯤으로 들어가겠죠. 이제 이게 4번쯤으로 들어가겠죠. 안 적어 놨다면 뭐 다음날 해야 될 걸 그때그때 1, 2, 3, 4번 메모해서 적는 경우도 있겠고요. 제가 방금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건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투두리스트, 오늘 해야 될 것들, 오늘 내가 해야 될 것들을 적어놓는 메모에 불과합니다. 메모를 하는 목적은 뭐냐면 기록, 그러니까 한마디로 까먹을까봐 적어놓는 것이죠. 까먹을까봐 적어놓는 것은 메모지 이거는 계획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계획은 우리가 플랜이라고 부르잖아요. 플랜이라는 거는 적어도 여기 보이는 것처럼 언제부터 언제까지 무슨 요일에 어떤 것을 할 것인지가 순서대로 정해져 있어야 이게 우리가 계획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냥 적어놓는 것은 메모다. 메모의 목적은 뭐다? 내가 이거 3줄 기억 못하니까 3줄 적어놓겠다. 이런 목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기억을 못하는 목적으로 메모를 해놓는 거랑 학습 계획을 짜는 거랑은 다른 측면이 있다. 이것부터 일단 잡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획이 아니다. 학습 계획이 아니다. 그럼 이렇게 할 텐데 자, 제가 월요일부터 써놨습니다. 대부분의 우리 이제 중고등학생들은 일주일 간격으로 이제 시간표가 굴러간다고 볼 수 있겠죠. 학원 시스템도 마찬가지고요. 학교 시스템도 일주일 간격으로 시간표가 짜져 있죠. 월요일부터 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시간표를 짰습니다. 고등학교 기준으로 50분 수업, 10분 휴식이 되겠고요. 중학교 기준으로 50분 수업, 10분 휴식인데 뭐 시작 시간하고 야자 시간 이런 쪼개는 것은 제가 임의로 좀 편하게 짜봤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학교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계획 짜는 것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월요일입니다. 일단 8시부터 8시 30분까지는 집에서 나와서 학교까지 이동하는 시간입니다. 어떤 학생들은 버스를 타고 갈 수도 있겠고 뭐 택시 타고 가거나
부모님 차를 타고 가거나 그럴 수 있겠죠. 걸어갈 수도 있겠고. 어쨌든 한 30분 정도. 우리 지역 내에서 학교를 간다고 치면은 30분 정도 시간이 남고요. 다음 수업 준비하는 시간. 이게 제가 어렸을 때는 영교시라 그래가지고 자습 시간이었는데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시간이 존재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수업이 구성되어 있고 점심시간, 저녁시간 1시간입니다. 그럼 야자, 이동해서 물론 이거 이동해서 다른 걸 할 수 있겠죠. 집에 가서 공부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뭐 스터디 카페를 갔다가 집에 들어온다 라는 구성입니다. 자, 이제 제가 예를 들어서 적어보겠습니다. 이동시간, 걸어다니면서 대개는 핸드폰 보거나 릴스 요즘 많이 보거나 음악 듣거나 이런 학생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영어 단어 하겠습니다. 영단어 보고 싶게. 그 다음에 그러니까 걸어다니면서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요. 수학문제 풀기도 좀 쉽지 않고 국어 하기에도 쉽지가 않고 그래서 단순하게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할 수 있는 게 영단어가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걸어 다닐 때 예전에 했던 거 영어 듣기 같은 거를 많이 연습을 했었는데 요즘은 영어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영어 단어 외울 만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시기가 이때도 30분인데 수업 준비라고 하는데 이게 막상 30분 동안에 뭔가 딱 집중해서 하기에는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여기에도 영단어 50개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100개를 외우는 거죠. 저는 기본적으로 하루에 100개 정도 외우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 100개를 외우는데 여기서 끝나버리면 안 되고 좀 불안정한 시간대에 외운 것이기 때문에 점검 시간이 한번 필요할 것 같아요. 점검 시간을 저는 이때 하겠습니다. 여기 이동 시간대. 무슨 말이냐? 내가 100개를 외웠는데 이게 의무적으로 그냥 외웠다고 치고 싶은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100개를 외웠는지 나 스스로 점검할 시간이 필요하겠죠. 알고 넘어가야 되니까 그 시간을 이때라고 적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1교시부터 4교시까지 있고요. 중간에 쉬는 시간 10분씩 있습니다. 10분씩 모으면 얼마입니까? 10분, 20분, 30분. 여기도 10분, 20분, 30분. 합치면 60분이 나옵니다. 이때 쉬는 시간에 할 만한 게 뭐가 있을까? 라고 하다가 수학 문제 정도는 풀어도 되지 않을까? 과학으로 할까요? 자, 60분 동안에 여기 30분, 그 다음에 여기서 30분 더해서 1시간 동안에 과학 문풀. 이 정도면 1시간 동안에 과학 문제를 풀면 꽤 많은 양을 풀 것 같아요. 말이 1시간이지만 쉬는 시간에 좀 이동도 해야 되고 실제로 쉬기도 해야 되니까 화장실도 가고 그래서 한 40분 정도 생각을 하고요. 1시간이지만 한 40분 정도 생각을 하고 과학 문제풀이를 한다. 그 다음 점심시간과 저녁시간이 있습니다. 자, 이때 국어, 모국, 풀기. 제가 보기엔 1시간 정도인데 밥을 30분 먹고 30분 정도 남죠. 그래서 합쳐서 1시간 정도 되는데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건 이것도 한 40분 정도 될 거예요. 1시간이라고 하지만 뭐 이것저것 하니까. 그래서 30분 정도면 몇 세트 정도, 한 2세트 정도 풀 수 있겠다. 자, 그 다음에 야자 1교시입니다. 이 기운 이어서 국어 끝냅니다. 지금 몇 시간이죠? 1시간이죠. 자, 여기서 이제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계획 짜는데. 1시간이 짜져 있습니다. 물론 저녁 시간 끝나고 바로 1교시고 바로 2교시인데 이거는 임의로 제가 나눠 놓은 거고요. 국어 모국가 1시간인데 여기에는 50분 정도 안에 해결할 수 있는 분량을 넣어 놓습니다. 50분. 1시간 칸에 50분짜리를 넣어 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은 이 국어 모국을 하는 데 있어서 50분이 걸려요. 그러면 평소대로 50분이 걸렸으면 나에게는 쉬는 시간이 10분이 남는 겁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까지 8시까지 한 7시 50분에 끝나는 거니까 8시까지 시간이 10분 정도 쉬는 시간이 남는 거죠. 스스로. 근데 만약에 내가 오늘 좀 게을렀어. 이거 하면서 원래는 50분 끝내야 맞는데 중간에 릴스도 좀 보고 쇼츠 보고 좀 놀았어. 친구들하고 떠들고. 그러면 한 55분 걸렸겠죠. 그럼 나의 쉬는 시간은 5분이 줄어든 겁니다. 이렇게 스스로에게 벌을 주는 시스템. 동시에 막 집중해가지고 40분에 끝내버렸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열심히 한 것이기 때문에 20분은 쉬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스스로에게 상과 벌을 주는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누가 감시하거나 시키거나 해서 하는 공부는 오래가지 못하죠. 동기도 안 생기고요. 그래서 스스로 내가 열심히 하면 쉴 수 있어. 열심히 안 하면 나 스스로 공부를 더 해야 돼. 쉬는 시간이 줄어들어야 돼. 이런 걸 나 스스로 정하는 겁니다. 이게 핵심 포인트다. 정해진 시간보다 조금 덜 정해놓는다. 1시간이면 50분 정도 짜놓으면 됩니다. 2시간이면 100분 정도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여기는 1시간 반이니까 1시간 반이니까 한 얼마 정도 할 거예요? 1시간 한 15분 정도 걸릴 수학 문제풀이를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적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영어 단어 외우고요. 스카 1교시, 2교시 이런 것도 다 똑같이 여러분들이 각자 필요한 내용들을 여기 칸 안에 넣어 놓습니다. 이런 식으로 체계적으로 뚝딱딱딱뚝뚝 하다 보면은 금요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토요일은 이제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제 중학생들은 평일에 학원을 많이 가는 것 같고 고등학생들은 한 90% 이상은 대부분 주말에 학원이 몰려있죠. 아침부터 바쁘실 텐데 그 시간대를 뭐 학원 가는 거 감안하고요. 본인의 비는 시간대를 이런 식으로 똑같이 저희 야자 시간이나 스카 시간을 쪼개는 것처럼 이렇게 쪼개고 이렇게 구성을 해놓는 게 좋은데 중요한 점은 쉬는 시간을 별도로 짜놓으시면 안 됩니다. 여기도 지금 이거는 학교에서 정해놓은 쉬는 시간이 어쩔 수 없이 있는 것이지 지금 이 사이에 다 공부를 하기 때문에 쉬는 시간 없는 시간표랑 똑같습니다. 쉬는 시간 없어요. 쉬는 시간은 본인이 만들어내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하면 쉬는 것이고 내가 열심히 못하면 덜 쉬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주말에도 그렇게 짜셔야 됩니다. 학원 이동 시간 이런 것처럼 계산하시고요. 다 계산하는 겁니다. 밥도 오래 먹을 필요 없습니다, 솔직히. 물론 친구들하고 어디 놀러 가서 밥을 먹어야 되면 이제 오래 놀겠지만, 그냥 우리가 학원과 학원 사이에 밥을 먹어야 되면, 뭐, 간단하게 편의점 가서, 뭐, 삼김에 라면 먹을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뭐 도시락 먹을 수도 있는 것이고, 뭐, 진짜로 좀 제가 보니까 바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어머니가 이제 왔다 갔다 하시면 차에서도 도시락 먹고 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거를 우리가 현대인들이 영양이 부족해서 못 먹어가지고 공부를 못하는 경우는 지금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적당히 잘 드셔도 영양분은 충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공부를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라고 했더니 학생들이 한두 주 만에 선생님 하려고 했는데 제가 이거 영어 단어 50개 넣어놨는데 저는 30분에 한 10개밖에 못 외워요. 50개를 외웠더니 시간이 초과돼가지고 스케줄이 짜자자자작 밀려서 몇 개는 못 해버렸어요, 선생님. 그래서 어느 학원 가서 혼났어요. 또는 우리 학원의 국어학원 숙제를 못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공부를 안 해본 학생이라 그래요. 안 해본 학생이란 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영어 단어를 50개를 외우는데 얼마 걸리는지 스스로 한 번도 측정해보지 않은 학생인 거예요.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들은 당연히 계획을 짜봤기 때문에 계획을 짜려면 본인이 어떤 과제를 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걸리는지는 알고 있습니다. 본인의 역량을 알고 있는 거죠. 이거를 조금 다른 쪽으로 보면은 메타인지가 가능한 상황인 거죠. 근데 그게 안 됐다는 거는 일단 메타인지가 안 된 것이고 메타인지까지 가지 않더라도 스스로 한 번도 계획적으로 공부해 본 적이 없다. 그냥 밀리니까 밀린 대로 과제가 쏟아지니까 쏟아지는 대로 그냥 해왔다. 학원에서 남아서 공부하라고 하면 그냥 앉아가지고 했다. 시간 가나 마나 그냥 그 시간 안에 할 수 있으면 하는 거고 못하면은 그냥 다음 학원 가는 거고 이렇게 공부해가지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시간을 알아가는 거, 본인이 이걸 공부하는데 얼마나 걸리는지를 알아가는 게 제가 보니까 보통 한 달 정도, 그러니까 4주 정도 해보면 잡히고요. 좀 길면 한 2달까지도 가더랍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뭘 하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알아가는 시간이 그 정도 걸린다. 굉장히 길죠. 이렇게 걸립니다. 선생님, 쉬는 시간이 그냥 있어버리면 뭐 밀리더라도 좀 보충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아까 말한 스스로 상과 벌을 주는 심리적으로 나에게 상을 주고 나에게 보상을 주는 이런 시스템이 갖춰져야 공부할 수 있는 욕구가 생기는 것인데 그게 없어지고 그냥 무조건 쉰다? 이거는 좀 적절하지 않겠죠. 왜냐하면은 본인이 노력을 하면 노력을 한 만큼 보상을 얻어야 되는데 노력하지 않고 가만히만 있어도 쉬게 해준다? 이거는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뭐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면 나 스스로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보겠습니다. 자, 제가 직접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일요일은 할 게 없게 됩니다. 할 게 없게 돼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이런 식으로 빡빡하게 했었던 것 같은데, 고등학교 3학년쯤 되면은 내가 뭘 공부해야 되는지, 어느 정도가 부족하고 나의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판단이 됩니다. 이제 그때쯤 되면. 고3 되면 신기하게 공부를 잘한 친구들이건 못한 친구들이건 상관이 없이 내 지금 위치를 알게 돼요. 아, 나 영어 이 정도 해야 되는데 이만큼 부족하구나. 나 이거 해야 되는구나. 뭐 누가 입시 강사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본인이 잘 알아요. 그래서 해봤는데 시간이 남더라는 겁니다. 내가 이번 주에 해야 될 일, 일주일 동안 일요일까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압축시키면 토요일 저녁이면 끝납니다. 그럼 일요일에 뭐 합니까? 더 열심히 뭔가를 해요? 놀아야 됩니다. 놀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기계가 아니에요. 기계가 아니니까 놀면서 해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논다라는 거는 뭐 다음날에 지장일 중 정도로 막 미친 듯이 어디 가서 뭐 파티를 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본인이 좋아하는 거 소소하게 뭐 친구들하고 영화를 봐야겠다 영화 보러 가시고 예쁜 카페 찾아가야겠다 가시고 전시회 가야겠다 가시고 그런 거를 가져다 오는 시간으로 일요일을 한번 쓰면 에너지가 충전이 돼서 다음 주 공부를 또 잘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 이거 적어놨는데 여기 마지막에 한 저녁쯤에는 와가지고 잠들기 전에 다음 주 일주일 계획을 세우는 시간이 일요일에는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월요일부터 또 힘차게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 평소에 보통 학생들은 어떻게 하고 있냐? 과제에 밀려가지고 요것들을 다 일요일까지 꽉꽉 채워서 합니다. 근데 채워도 못해요. 왜 그런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래라면 이때 일요일날 쉴 수 있을 시간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그 시간들을 이럴 때 써요. 이럴 때 다 조금씩 빼다 씁니다. 집중해서 빨리 끝낼 수 있었던 것들인데 그 순간 친구들이랑 놀고 순간 편의점 가서 뭐 사 먹고 오고 순간 릴스 보고 DM하고 이런 것 때문에 이 시간들을 다 빼다 쓰시는 겁니다. 평소에 월, 화, 수, 목, 금, 토 해가지고 다 써버려. 그러니까 당연히 그만큼 해야 될 일은 일요일까지 미뤄질 수밖에 없죠. 그럼 이때까지 한다고 칩시다. 치면 쉬지도 못하고 월요일 가야 돼. 월요일 아침에 학교 가야 돼. 지옥이야. 어때요? 비효율적이겠죠. 비능률적이겠죠. 공부가 덜 되겠죠. 1시간이면 50개 외울 수 있는 컨디션이었는데 다음 주가 되면 1시간에 40개밖에 못 외우는 컨디션이 되는 겁니다. 기계가 아니니까, GPT가 아니니까. 그걸 계속 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주만 해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계속 들면 50개 외울 컨디션에서 40개, 30개, 20개 계속 폼이 죽는 거예요. 폼이 떨어지는 거야.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못하는 것들이 생기고 일정 과목, 어떤 과제들이 그럼 안 되겠습니까? 본인이 못하는 과목, 제일 싫어하는 과목이죠. 못하는 과목이 제일 싫어하게 되니까 하기 싫고 싫어하는 과목의 과제를 못하게 됩니다. 그럼 그 과목은 더 못하게 돼요. 더 못하게 되면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면 좋은 대학교 가기는 글렀죠. 그런 식으로 작동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1년 365일 일주일 내내 공부밖에 안 하고 사는데 과제가 끝이 나지 않아.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 시험이 끝나도 끝난 것 같지 않고 과제가 밀려있어. 실제로 고등학생들 보면 어떻습니까? 3월 모의고사 끝나면 중간고사하고 중간고사 끝나면 6월 모의고사, 6월 모의고사 끝나면 기말고사 있고 기말고사 끝나면 9월 모의고사 있고 9월이 아니죠. 그 다음에 여름방학 특강 학원에 수업 들어가야 되고요. 특강 끝나면은 9월 모의고사 있고 9월 모의고사 끝나면 중간고사 봐야 되고 중간고사 끝나면 10월 모의고사 봐야 되고 10월 모의고사 끝나면 기말고사 봐야 되고 기말고사 끝나면 겨울방학 특강이니까 학년 올라가니까 겨울방학 특강 굉장히 중요하죠. 한마디로 고등학교는 방학이라는 것도 없고 사실 방학이 더 중요한 시기이고 쉬는 타이밍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래 지쳐요 쉽게. 뭐 간혹 한 번씩 놀러 다니긴 하지만 그래서 꼭 할 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할 때 합니다. 그리고 일요일 날 쉽니다. 근데 여기까지 말하면 선생님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겠지만 주말에 학원 많고 다녀야 됩니다. 네. 일로 가는 학원들 있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토요일 오전까지라도 하십시오. 공부해요. 그리고 오후에 좀 노시고 아니면 뭐 수업이 한 이때쯤 잡혀있으면 이때 하고 나머지 좀 쉬세요. 이런 식으로 제가 생각했을 땐 한 4시간에서 6시간 정도는 쉬어줄 수 있지 않나. 근데 간혹 욕심 많은 학생들 중에서 선생님 저는 그 빈 시간 만들어서 또 공부할래요? 고등학교는 장기 레이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학생은 3년 동안 그렇게 할 수 있는 학생은 제가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지금 엄청 제가 교육 쪽에 있은 지가 오래됐는데 그런 학생은 거의 못 봤어요. 오히려 머리랑 상관없이 두뇌 수준이랑 상관없이 성적이 잘 나오고 공부를 잘하고 계획적으로 하는 학생들은 오히려 놀면서 공부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얘는 놀면서도 공부 잘하네. 물론 두뇌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뭐 엄청나게 뭐 어디 영재 어디에 나오는 무슨 TV에 나오는 천재이거나 또는 우리가 지적 장애가 있을 정도로 약간 지능이 좀 낮거나 우리는 보통 평범한 학생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평범한 학생들의 그 두뇌 수준 차이는 거기서 거기에요. 쉽게 말하면은 뭐 IQ라고 하면 IQ가 막 100도 안 되는 학생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 학생도 전교 1등 충분히 할 수 있고 반대로 전교권에 있는 학생도 뭐 실제로 보면은 정말 노력형인 학생들이 많아요. 딱 봐도 그런 게 있어요. 이제 너무 오래 지도하다 보니까 와, 똑같은 양을 외워도 이 학생은 너무 못 외워. 너무 못 외우고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그리고 이해하는 것도 속도가 너무 느려. 하지만 그거를 시간을 갈아놓고 이런 식으로 계획을 짜가지고 성적을 만들어서 전교권에 들어가고 결과적으로 의대까지 입학하는 학생들이 정말 많습니다. 한마디로 제가 지금까지 어디 통계나 데이터나 그런 건 모르겠습니다. 제가.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학생들을 봤을 때 두뇌가 머리가 너무 좋고 나쁘고 이거의 차이는 크게 없는 것 같아요. 학습 습관, 계획, 얼마나 제한된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느냐 이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쉬면서 하려면 평소에 공부를 빡빡하게 해야 되겠죠. 이렇게 본인의 시간을 잘 활용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중요하게 말한 거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이런 식으로 시간을 짜서 스스로에게 상과 벌을 주는 시스템을 만들어라. 두 번째, 쉬어가면서 해라. 이거는 여러분들 공부하지 말고 놀아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할 거 빡세게 하고 다음 주를 위해서 쉬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를 지키게 되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보고 이 끝에만 잘라가지고 엄마 봐봐 우리 국어학원 선생님도 노르래 일요일은 쉬고 놀라고 하던데 그런 거 아닙니다.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할 거를 빡세게 하고 재충전의 시간을 가져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첫 번째,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다. 플래너 같은 거 필요 없습니다. 한 1,000원, 2,000원짜리 우리 편의점 가면 있는 수첩 같은 거, 이 작은 수첩 같은 거 하나 사서 쓰는데 일주일이면 6장이면 7장 쓰니까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만 쓰시면 돼요. 자, 그럼 이렇게 했을 때 막 길거리에서 밥 먹다가도 공부하고 이러면 무슨 일이 생기냐? 첫 번째, 친구들이 재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재수 없는 건 3년이지만 그러면 진짜 재수가 없이 대학교를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에는 열심히 고등학교 기간 동안에는 남 눈치 보지 말고 공부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공부가 재밌어집니다. 이게 재밌다라는 게 진짜 내가 학문을 연구하는 게 재밌다. 이런 사람은 제가 대한민국에서 교수님들 빼고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없다고 보는데 뭐가 재밌는 거냐면 성취감이 재밌는 거야. 나 이렇게 공부를 했어. 영어 단어 100개 외웠어. 200개 외웠어. 300개 외웠어. 그러니까 영어를 예전보다 잘해. 국어, 독해가 예전에는 7분 걸렸는데 지금 해보니까 6분 30초가 걸려. 모의고사 성적도 5등급이었는데 4등급으로 올랐어. 3등급이었는데 2등급으로 올랐어. 이런 게 보이면 거기서 이제 도파민이 터지는 거지. 여러분들이 이제 릴스 보면 도파민 이만큼인데 릴스 보면 찔끔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런 거 성취가 한번 있으면 도파민이 요만큼씩 터져. 거의 중독입니다, 중독. 이거를 한번 느끼기 시작하면 계속 하고 싶어집니다. 공부가 재밌는 게 아니라 공부를 함으로써 성취한 내가 좋은 거예요. 성취한 나. 거기에 도파민이 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부가 재밌다라는 말이 아주 헛소리는 아닌 거죠. 어차피 여러분들이 공부 안 하시면 지금 뭐 할 겁니까? 얼마나 뭘 할 수 있어요? 도파민이 얼마나 터지게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어차피 해야 되는 거 공부인데. 기왕 하는 거 공부 도파민 터지자. 3년만. 이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계획, 시간 부족하다.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물론 이렇게 하면 시행착오가 조금 있더라도 여러분들 나름대로 잘 짜셔가지고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적응하는 데 시간이 걸리니까.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시간표 관련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